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정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관리부 이은주 부장 모시고 건강보험 어디까지 보장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의료 비용이 많습니다.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의료급여 종목을 확대 운영한 지 이제 4년이 됐는데요. 의료보험 어디까지 됐는지 또 MRI는 잘 안 된다고 하는데 초음파 MRI 또 의료보험 적용 범위라든가 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운영되고 있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뭔지 또 선택진료비 또 상급병원 차액 등 여러 가지 관련해서 궁금증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상담 바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관리부의 이은주 부장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어서 상담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초음파 검사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할 사항이 아닐까 싶은데 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이 초음파 검사 관련해서 어떤 일을 또 하시는지도 궁금하네요. 예. 초음파 검사가 중증 환자 중심으로 특히 암 환자 중심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느 영역까지 넓혀주는 게 국민에게 직접적 도움이 될지를 검토를 하는데요. 네. 그렇게 하면서 초음파 수가 그리고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범위 그리고 이때 재반 지원하는 제도 등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는 그러니까 이제 암 환자라든가 중증 질환자에게만 이제 보험이 적용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어떻게 좀 확대가 되고 네. 있습니까? 그러니까 암 환자나 중증 질환자의 경우에도 네. 보통은 횟수가 제한이 많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진단하고 또 그 추가 검사가 필요한 경우까지도 확대가 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초음파 검사가 필요한 질환이나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이 재원이 제한이 되어 있다 보니 네. 필요는 한 것 같은데 필요성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 경우에는 비급여가 아니라 정해진 가격이지만 본인 부담을 높여서 부담하지만 검사는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정해진 가격으로 본인 부담을 살짝 높여서 정액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은 초음파 진료 비용이?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비급여로 할 때는 병원이 정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이제 정해진 가격으로 나라에서 받으라는 가격으로 다만 본인 부담을 건강보험이 될 때라 확실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선별급여라고 해서 본인 부담을 높여서 부담하는 제도까지 도입을 했습니다. 그럼 선별급여로 받을 수 있는 초음파는 예를 들면 어떤 질환에 대해서 가능합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저희가 심장 초음파가 이번 9월 1일부터 확대가 됐습니다. 심장 초음파가요? 네. 그전에는 확실하게 심장이 심근경색이 있거나 이렇게 중증 질환자만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심장 관련해서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까지도 심장 초음파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경과를 봐야 되는데 의사 선생님이 경과를 보시면서 그런 경우에는 한 1년에 한 번 또는 2번 이렇게 그 중증도에 따라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중간에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횟수가 이제 넘어가게 되면 비급여가 아니라 본인 부담을 살짝 높여서 검사를 받으실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저희 이제 직장인들도 그렇고 일반인들 건강검진 요즘 이제 많이 네. 받고 있지 않습니까? 건강검진에도 이 초음파 비용이라든가 MRI 비용이 똑같이 좀 적용이 되나요? 그렇지는 아, 않습니다. 네. 예, 왜냐하면 그러려면 재원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음, 이거는 필요성 여부와는 사실은 좀 무관하고요. 건강보험에서 지금도 사실 보험료가 비싸다는 의견이 음, 많으시기 때문에 네. 이거는 돈과 관련된 문제여서 네. 재정이 충분하면 원하시는 건강검진까지 해줄 수 음, 있는 음. 부분인데 아직은 여력이 없어서 그 부분까지는 적용이 안 되고 네.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별 급여나 초음파 이제 의료 보험이 적용이 되면 네. 금액이 어느 정도 좀 차이가 납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네. 부담하는 네. 진료비가 상당히 좀 저렴하겠죠? 안 네. 됐을 때보다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심장 네. 초음파의 경우에는 전문 또 심장 초음파를 받는 경우는 약 29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심장 초음파. 예, 심장 네, 초음파가. 네, 예. 예. 정밀 초음파가 29만 원에서 30만 원 음, 하던 음, 게 입원을 하시면 한 4만 원, 음, 그리고 외래에서 받으시더라도 한 13만 원 정도만 음, 부담을 하시면 되니까 절반 이하로 부담이 완화가 되고, 음. 이거는 최고 정밀도를 요하는 심장 초음파의 경우를 예를 들은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 입원했을 때하고 네. 외래했을 때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네. 입원의 경우에는 저희가 본인 부담이 음. 20%입니다. 예. 아, 그리고 외래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30%에서 60%를 본인이 부담을 하시는데, 네. 예, 지금 이런 정밀 초음파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시행을 음, 하시거든요. 음. 그러니까 보통은 50%에서 60%를 외래의 경우에 내시게 됩니다. 음. 그러면은 뭐 몸에 이상 증상이 있을 때 검사를 좀 받아보고자 할 때는 네. 외래에서 검사 받는 것보다는 입원해서 검사 받는 것이 훨씬 좀 저렴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럴 수는 있는데 네. 저희가 입원이나 외래를 그 진료를 결정하는 건 사실은 의사 선생님이 그렇죠. 판단을 하시는 거고요. 네. 입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의료 서비스가 있어서 비용 전체가 많이 나오니까 그렇죠. 부담을 줄여서 음, 20%만 부담을 하시게 한 겁니다. 네. 그렇군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의료보험 적용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 의료보험 범위가 상당히 좀 확대되면서 국민들 의료비가 많이 좀 절감된 상황인데 그래도 의료보험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난 이런 질환 좀 검사를 받고 싶은데 의료비용 걱정이 돼서 못 받겠다 하시는 분들 직접 전화 주셔서 상담 주시면 자세한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보장성 강화를 위한 비급여의 급여 전환 이외에도 의료 소비자의 알 권리 충족 또 의료 선택권 강화를 위해서 비급여 진료 비용을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비급여 진료 비용 공개 요거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시죠. 언제부터 좀 공개가 되고 있는지요? 이 비급여 진료 비용은 사실 이 가격을 알고 싶은데 음, 어디에서도 공개를 하는 곳이 없다 보니, 네. 그리고 각 병원에서 가격을 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음, 그런 필요성을 고려해서 13년도부터 상급 종합병원 하고 그다음 종합병원, 그다음 병원, 그리고 음, 올해는 의원급까지 정보를 공개하고 있고요. 네. 심평원에서 그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이 건강정보라고 있습니다. 음, 거기에 들어가시면 비급여 진료비 정보 메뉴가 있고요. 네. 그러면 주제별로 그 생애 주기별로 뭐 영유아기, 청장년기, 노년기 음, 등에서 주로 많이 발생하는 비급여, 그리고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 규모별로, 음, 아니면 시도별, 그리고 각 요양기관의 네. 항목별 가격을 조회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인이 네, 선택 비교해 보시고 그렇죠.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네. 어, 물론 네. 이 비급여 가격이 병원을 선택하는데 제일 중요한 요인은 아닌데 네. 국민
본인 입장에서는 본인이 어떤 검사나 치료가 필요할 때 검색을 좀 해보시고 가면 그렇죠. 본인 그 형편에 맞는 병원을 선택하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또 네. 비용 부담 때문에 네. 검진을 받고 싶어도 그렇죠. 차일피일 미루는 네. 경우가 네, 있으니까 이럴 맞습니다. 때는 심사평가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들어가서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보시면 좀 확인이 가능한가요? 예, 비급여 진료비 정보라는 메뉴에 네, 들어가셔서 비급여 진료비 진료비 정보. 정보. 예. 네, 거기에 들어가시면 네. 금액 그 해당 병원의 금액도 나오지만 음, 최저 금액, 최고 금액 또 보실 수가 있고 네. 이거보다는 사실은 통상적으로 받는 금액이 얼마인가를 보시기에는 중간 금액이나 평균 금액이 훨씬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 금액의 경우에는 특이한 경우를 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리고 아니면 복합적인 수가이거나 그래서 최고는 참고만 하시고 중간 금액이나 평균 금액과 제가 가고자 하는 그 병원의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를 좀 보시면 예, 높은지 낮은지 등을 좀 참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생애 주기별 이런 경우에는 뭘 볼 수 있는가요? 예, 그러니까 애기 엄마인데 네. 우리 애기한테 무슨 검사가 어떻게 필요한지 사실 모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정보는 많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런 정보들만 많이 모아놓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영유아에게 필요한 많이 발생하는 비급여 질병들. 그렇죠. 네. 그런 질병을 응에서 발생하는 주요 비급여 수가 그리고 청장년기 또는 노년기에 주로 많이 발생하는 비급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 예시가 될 텐데 네. 예방접종이 청장년기에 받는 예방접종과 노년기와 영유아기가 조금 다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예방접종 비용을 나눠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머리 그러면 또 머리에 대해서 어떤 그렇죠. 질병이 많은지 또 예. 검사할 때는 그렇죠. 의원별로 병원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렇죠. 예, 보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1차 기관인 동네 병원 그렇죠. 이런 경우가 아무래도 좀 저렴할 것이고 네.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 그렇죠. 가서 검사를 받게 되면 네. 아무래도 검사 비용이 비싸겠죠? 네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왜 검사도 뭐 큰 병원에서 해야 될 검사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또 1차 예. 병원에서도 할 수 있는 검사가 있는 것이고 네. 근데 네. 일반적으로 이런 걸 잘 모르잖아요. 네네. 네. 그러면 이런 그 비급여 진료비 정보 네.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네. 확인하시면 네. 의료 관련한 여러 가지 정보를 함께 네. 알아볼 수가 있겠군요. 네. 잘 모르고 계시고 또 네. 활용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들 뭐 이렇게 네. 방송을 하니까 네. 이렇게 확인하면 여러 가지 정보를 알아볼 수 있겠구나 하지만 그래서 아마 이 시간이 네. 필요하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네. 우리 국민들 또 원주 시민들이 어떤 네. 정보를 좀 심사평가를 통해서 네. 많이 확인하고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정보가 있다면 어떤 정보가 네, 있을까요? 병원별 서비스라고 해서 네. 병원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 인력, 장비.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MRI를 촬영하고 싶은데 우리 동네에 MRI를 갖고 있는 병원이 어딜까? 이런 건 사실 본인이 알기 어렵거든요. 그렇죠. 이런 병원별 정보를 저희가 제공하고 있고요. 네. 예, 거기에 더해서 비급여 진료비 정보까지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저희 심사평가원 홈페이지는 hira.or.kr인데요. 네, 그냥 심사평가원만 쳐도 되죠?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쉽게. 네. 그리고 첫 화면에서 바로 병원별 네. 정보를 보실 수 있도록 메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내가 뭐 암이다. 네. 그러면 뭐 네. 이제 위암이다. 네. 그럼 이 위암을 어느 병원에서 가장 치료를 잘 하는지 네. 또 평가 결과도 평가 저희가 결과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네. 범위가 질병 범위가 뭐 모든 질병에 대해서 다 평가가 되는 겁니까? 주요 질병은 다 되고 있고요. 네. 수술별 평가도 되고 있어서 다양하게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수술별 평가라는 것은 그럼 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암 수술, 하면 위암 수술 네. 이러면 들어가서 해당 내용을 보실 수 있고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항생제 사용이 항생제 오남용이 문제가 되는데 그렇죠. 그런 부분까지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본인이 필요한 다양한 분야가 있을 수 있어 좀 보시고 또 필요한 영역이 있으면 저희한테 제언을 주시면 네.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큰 병인 경우 서울 지구 큰 병원만 잘할 것 같지만 우리 강원도에 그렇죠. 뭐 좋은 병원 많죠. 좋은 병원도 예. 많더라고요. 그럼요. 예. 이게 질병별로 좀 검색을 해보시면 어느 병원을 네. 가야 되는지 또 어느 네. 병에 가면은 가장 좀 수술도 잘 할 수 있는지 네. 또 저렴한 비용으로 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정보를 알아볼 네. 수 있겠습니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의료보험 적용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49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관리부 이은주 부장 모시고 건강보험 어디까지 보장되는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비급여 진료 비용이 이제 9월 얼마 전부터 29일, 네, 29일이죠. 여기부터 이제 적용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네, 올해 의원급이 네. 사실은 6만 5천 개소 정도 되거든요.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에. 그리고 6만 5천 개. 예. 네. 그리고 병원급은 한 4천 개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병원급 가격만 공개를 했었는데 네. 올해는 의원급까지 해서 7만 개 우리나라 전체의 병원, 의원을 다 가격을 공개를 하고요. 네. 이 중에서 그 가격 공개 요구가 높은 616개 항목에 대해서 저희가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616개 정보는 어떤 주로 내용입니까? 아까 국민들에게 요구도 조사를 통해서 네. 하고 있고요. 의과, 치과 한방 골고루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예를 들면 그 독감 예방 접종, 네. 재증명 수수료. 그러니까 재증명 수수료 같은 경우에 이게 뭐 10,000원에서 30,000원 그리고 병마다 다 종류마다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재증명 수수료도 공개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독감 예방 접종 같은 경우에는 가까운 데서 빨리 맞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가격을 좀 알고 가시면 선택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의료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영역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상급병실료, 뭐 체외 충격파 치료 이러한 그 전문적인 서비스에 대해서도 가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의원급에서 이렇게 정보 공개하는 거에 대해서 네. 뭐 좀 꺼리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아니, 그 의료계에서 많은 우려가 있으셨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난 몇 년 동안 시범 사업하고 설명하고 해서 제도 도입에 대해서 의료계와 많은 상의를 거쳐서 올해 무사하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 의원급 다 이제 네. 대표들과 협의를 해서 결정이 네네. 되는 거군요. 이거 뭐 공개하는데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협의하는 데 있어서. 이게 네. 그 정보가 네. 그러니까 의원급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제도를 처음 지금 접하시기 때문에 네. 좀 혼란이 좀 있었지만 그래도 의료계가 적극 협조를 해주셔서 네. 저희가 무사히 9월 29일부터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네. 1069번님의 문자 상담인데요. 간병 통합 서비스 이게 뭔지 궁금하시다고요? 예.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는 네. 가족분 중에서 아니면 본인이 아파서 입원을 했을 경우에 네.
지금까지도 계속 가족이 같이 참여를 해서 간병을 하시는 경우가 네, 많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간병인을 따로 고용을 하셨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그 간병 비용이 굉장히 네. 감당하기가 예, 힘들다고들 맞습니다.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음. 덜어드리기 위해서 부담을 덜어드리려고 음. 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고요. 네. 이 경우에는 해당이 되면 간병인이나 가족분이 따로 계속 거주를 하시면서 환자 간호를 할 필요는 없는데요. 우리나라의 모든 병원이 하면 좋겠으나 아직은 이게 의료인 수급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신청한 병원에 한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의료원에서만 다 되는 줄 알았는데 네. 병원에서 신청을 해야 네. 가능하군요. 네. 그럼 신청을 하면 다 되는 겁니까? 네, 신청을 한 경우에는 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평가를 하시고 기준에 맞춰서 그렇게 저희가 열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부모님이 편찮 않으셔서 병원에 입원을 시켜야 되는데 네. 뭐 요즘 다 맞벌이 하시고 또 부모님 간병해 주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싶을 네. 경우에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운영이 되고 있는 병원을 그럼 찾아서 그렇죠. 그러면 그 훨씬 병원에 좋죠. 네. 모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방법이겠군요. 원주 관내에서는 좀 있습니까? 이 간호간병 서비스 이용하는 병원들이? 예, 원주의료원이 대표적이고요. 네. 예, 그 세브란스 병원에도 있는데 아직은 그 전체 병동이 아니고 네. 일부 병동으로 제한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분이 입원하면 왜 꼭 1인실을 거쳐야 네. 2, 3인실로 갈 수 있는지 그게 굉장히 좀 궁금하시다고요. 3619번님께서. 네. 사실은 꼭 1인실을 거쳐서 2, 3인실 또는 다인실로 가는 건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의 그렇게 지금 1인실을 거쳐야 되는 병원들은 환자가 너무 많은 거죠. 그럼 좀 큰 병원, 종합병원급 그렇죠. 정도는 돼야 되겠군요. 그런 병원들이 대부분은 1인실을 거쳐서 이렇게 가시게 되고요. 네. 병원급의 경우에는 꼭 1인실을 거쳐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군요. 예, 병상 수급 문제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앞서 이제 비급여 진료 공개에 대해서 말씀 들어봤는데 비급여 진료 비용을 공개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게 됩니까? 예. 그러니까 의료기관별로 비급여 진료 비용의 편차가 감소하는 효과가 제일 크고 네. 금액이 인하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병원들도 이 공개가 되면 다른 병원은 이렇게 받는데 우리가 너무 비싼가? 그리고 우리가 비싸게 되면 비싼 이유가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럼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진료 비용 편차가 확실히 줄어들고 있고요. 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경우는 저희도 확인을 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그 약값이 인상이 됐더라고요. 예,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공개를 하더라도 다 그럼 한 의원만 그렇죠. 오르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오르는 건 전체적으로 아니겠어요? 오른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말씀을 이렇게 하나하나 듣고 보니까 궁금하고 여쭤보고 싶은 내용이 상당히 좀 많은데 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유익한 정보 많이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관리부 이은주 부장 모시고 건강보험 적용 범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최혜덕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